네, 이주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정성국 의원님에 이어서 자문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수정 자문관께서는 후반부에 저기 좀 서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는 법령상으로 몇 명의 장관 정책 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까? 그 법령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혁 대표님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지금 현재 120명이 좀 넘는. 그거는 네.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고요. 자문위원이고요. 네,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정책 보좌관 네, 몇 네. 명을 둘 수 있죠? 정책 보좌관과 또 자문관이 틀립니다. 네. 보좌관은 아마 2명을 두고 네, 있습니다. 2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장관님은 자문관이라고 하는 좀 독특하고 좀 이상한 직위를 통해서 정책 보좌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인사를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수정, 이제 그 자문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문관이 근데 총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교육부에 들어온 것입니까? 제가 그 정책 자문관은 우리 그 인사 담당하고 상의해서, 이제 보좌관과 함께 좀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분들이 필요하고, 자, 그런데 거기에 네, 따라서 네. 좀 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네네. 자문관을 임명하는 거 여기 한번 화면에 띄워주셔도 좋겠는데요. 국가공무원법 32의 4조에 보면 파견 근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네네. 거기에 민간 전문가를 파견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령을 보면은 국가기관 외에 단체나 기관이죠. 단국대학에 계셨는데 이수정 자문관 같은 임직원을 파견받아서 근무할 때는 어떤 것이 단서로 되어 있는 거냐면 기관단 이제 이렇게 파견할 때는 국가 사업의 공동 수행 그리고 전문성이 아주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네네. 그럼 이수정 자문관은 국가의 어떤 공동 수행을 위해서 파견 요청을 한 것인지 혹은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가 있었던 것인지를 한번 답변해 보시죠. 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이제 수행을 할 때, 상당히 이제 많은 그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중등에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AIDT라든가 또 교원 정책이라든가 또 함께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정책들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학에 네. 기반을 둔 전문가가 파견돼서 네, 그런데 장관을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네,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전문성이나 특수 업무가 어떤 면에서 리발스쿨과 같은 구구단체와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사기하는 측면이 전혀 아주 그렇지 많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수정 자문관의 임명은 다른 2명의 자문관의 파견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한번 화면에 나오나요? 보면 자문관이 3명을 두셨는데 다른 2 자문관은 분명히 장관님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수정 자문관은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떤 경로를 아까 추천받았느냐고 정성국 의원님이 여쭤보니까 제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네네. 그 전임 자문관이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은 저희 의원실에 확인서를 받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네. 보고 받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문제는 리박스쿨 청문회 핵심 중인 그 한 명인 이 이수정 자문관이 업무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의 위반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법에서 정한 파견 사유에 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수정 자문관의 업무 추진비 목록입니다. 목록을 보시면 본인의 파견 사유나 전문성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지금 화면에 보이나요? 네. 상관없이 교육부 정책 전 분야에 대한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문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업무 추진비 목록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고등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를 판례를 보시면 민간 전문가가 파견될 때 그 주요 직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 교육 관련 정책 자문이나 검토나 연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등교육 관련된 협의의 내용을 많이 하신 것입니까? 본인은 지금 사립대학의 교수인데 이렇게 되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연구 영역이라든지 그런 거에 광범위하게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특수대학원 설치 관련, 인문주간 관련 인문행사, 마이스터 대학교 지원 사업 관련된 거, 신산업 분야 이런 광범위한 관련된 굉장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들이 너무 차고 넘칩니다.
자, 장관님 이렇게 본인께서 임명한 이 자문관이 이런 활동하고 계신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네, 그 교육학계에 그 뭐 예, 아니요로 특히 이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대학이나 또 이제 그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초중등과 또 연계가 됩니다. 또 산학협력 같은 예, 경우에도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저는 뭐 이수정 자문관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충실하게 한 것입니까? 그럼 출장 기록도 한번 보시죠. 출장 기록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대부분 같은 사유로 지속적으로 서울 출장을 간 걸 알 수 있겠는데요.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교육부 정책에 개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처럼 본인이 분명히 사립대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관련된 업무를 한 것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장도 이렇게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서울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거 다 출장비를 받고 아까도 업무 추진비를 다 받은 것입니다. 자, 이수정 중에 제가 지금부터 분명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이 지금부터 여쭤보는 말씀은 아시겠지만 위증됐을 때는 고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수정 자문관께서 그 교육부에서 그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참여하셨습니까? 예, 아니요로. 예, 참여하셨죠? 네네. 그럼 참여하셔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제안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시죠? 예, 아니요로. 예, 정보를 올려드리거나. 네, 하셨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관으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 적 있으시죠? 예, 했습니다. 네, 장관님의 어떤 정책 협의하는 데서 배석한 적 있으시죠? 예. 자, 그러면 교육부 간부들에게 정책 관련 지시나 민원을 전달했습니까?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건 민원을 전달하거나 정책 관련 내용을 같이 협의하거나 그 논의를 내용한 것이 있으신가요? 예, 회의에 토론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자문관으로 역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자문관 제도는요, 교육부에 평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주호 장관 당시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의로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도 좀 이렇게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수정 자문관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 많은 의원들이 지금 자문관에 대해서 그 당초 파견 취지에 맞지 않다. 그 본인의 전문성은 분명히 초중등이라고 여기 관련 교육 자문 검토인데 고등교육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고 그것은 본인이 사립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공정성의 침해가 분명히 의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이분이 그 간부회의에도 참석도 하고 뭐 장관의 그 업무 보고를 하는데 배석도 하고 그건 사실 권한 밖의 일인 거예요. 분명히 자문관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월권행위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권한이 없는 장관 측근들이 이렇게 문거리 권력으로 교육 정책들을 이렇게 자꾸 논의하고 개입을 하니까 오늘과 같은 이렇게 리박스쿨 같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뭡니까?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 중에 핵심 이유가 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장관님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짧게 자문관이나 해주세요. 네, 그 보좌관들의 역할은 소위 말하는 라인 조직이 아닙니다. 결재권이나 결정 권한이 없고요. 그렇지만 장관님 그렇지만 네, 제가 다 확인해 본 바인데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데 다 들어가셔서 맞습니다. 본인의 그런 의견을 냈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이 그거 뭐 보고받고 이럴 때 분명히 배석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다 여기서 밝혀진 사실처럼 정책 자문위원 추천했죠. MOU도 제안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자문관 추천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되게 불편한 사실도 많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것도 많은데 직권 남용한 사실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교육부 감사관님 여기 좀 나오셨습니까? 감사관님 있으세요? 네,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좀 신속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 포함해서 자체 감사해 주시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감사관이 본 의원에게 직접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이 정도 만약에 진행되고 그런 난 뒤에 것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한교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이렇게 늘봄학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는 전수조사를 했죠. 맞죠, 장관님? 네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향적으로 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리박스쿨하고 오랜 기간 깊은 관계를 맺어온 대한교조는 대한민국 교원 노동조합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윤이라고 하는 위원장이 있는데 이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 추천사를 쓴 김주성 위원장의 이제 보시면 어떤 글들이 있냐면 이 글이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렇게 뭐 4.3 폭동이다, 뭐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된다. 이제 이런 글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손효숙 대표랑 굉장히 동고동락하는 사이고 두 단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국가교육과정이랑 교과서 심의 관련 법률을 통해서 손효숙 대표님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에요. 4.3 폭동이라고 합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끝난 것이어서 교과서에랑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확고하게 사회가 이미 합의를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다시 다른 역사적 용어를 쓰거나 그런다는 것은 위법이나 탈법에 해당되는 사안인 거예요. 이건 정치적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본인의 사상 검증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걸 불편하게 생각하셨지만 사상 검증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을 다 끝내고 그렇게 합의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부분을 자꾸 뒤집는 거가 위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대한교조하고 리박스쿨은 23년에 협의회를 출범시켰어요. 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청소년 1만 명에게 이승만, 박정희 독재 미화 교육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윤희 위원장은 우파 역사 콘텐츠를 우파 맘카페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전략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교육부의 대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아까 분명하게 늘본 강사들은 짧은 시간에 일하는 그런 강사일 뿐인데 거기는 전수조사를 했지만 이 조윤희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최근까지도 교육부 정책자문으로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차관님이 잠깐 여기. 네, 뭐 교원 노조의 대표로서 하는 활동이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되는 문제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챙겨가지고 위법 사항이 있는 건지 적절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의로 의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제 손효숙 씨와 조윤희 씨 이제 이런 분들이 정책자문위원회에 구성이 되었는데 함께 참여한 것이 이제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보니까 6월 20일 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기니까 전원을 해촉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위촉 과정도 좀 불투명한데 해촉도 이렇게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좀 질문거리인데요. 자, 일단 제가 쭉 한번 따라가서 볼 테니까 한번 좀 생각해 네네. 주십시오, 같이. 자, 저는 오늘 리박스쿨 이 청문회에서 한 가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부의 허술한 법령이나 제도를 분명하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민간 자격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제도 자체에 대한 허점이 좀 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는 있어서요. 그 부분 되게 잘 이제 응대하신 걸로 하고 보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부 제가 자료 제출 한번 한 거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문구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 있냐고 하니까 교육부 공무원의 답변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대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이런 것이 좀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일한 태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는 자문관이 정책자문위원회 척척 추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검증조차도 없이 아까 뭐 손효숙 씨나 뭐 조윤희 씨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교육부의 자문위원이라고 다른 데 가서 얼마나 많은 명함들을 이렇게 또 뿌리겠습니까? 교육부라는 데가 굉장히 권한이 있는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본인의 어떤 자격으로 이제 이렇게 내세우고 다닐 텐데
정책자문위원회 이제 규정을 살펴보니까 규정 없나요 여기? 이거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숫자도 굉장히 제각각이더라고요. 행안부는 180명, 교육부는 150명, 아까 장관님께서는 12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150명 맞습니다. 해수부는 100명, 문체부 70명, 산업부 30명이에요. 교육부가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를 관리를 할 거면은 숫자도 좀 대폭 줄이시고 제대로 아까도 장관님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잘 이제 활용하거나 역할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그런 이제 최소한 검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개선 대책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활용 방안,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조실장님 이런 거 개선 방안 정책자문위원회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어디 계시죠? 기조실장님 안 계시나요? 네, 장관님 답변해 보시죠. 네. 뭐 이제 신임 장관께서 오시면 아마 또 다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실 텐데요.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잘 반영돼서 네. 엄정하게 좀 네. 제도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네네. 저희가 말씀하신 그 취지 반영해서 잘 준비하도록 저희도 저도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정호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